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무석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토론회는 청주시 서원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약 검증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과 맺은말로 토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관계 기관 및 일반 유권자의 공모를 바탕으로 청주시 서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는 자리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진모 후보입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서원 구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후보 이광희입니다. 먼저 오늘은 제주 4.3 사건 76주기입니다. 4.3 사건의 희생자들께 추모를 올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우리 서민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사과 한 알, 대파한다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유리지갑 직장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부자들 세금은 줄이면서 정부 돈은 없다고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청주페이 같은 시민들의 작은 혜택도 삭감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던 대한민국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비극적 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요즘 저를 지칭하는 말은 서원 전문가입니다. 서원구에서 40여 년을 살며 대학을 졸업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원구에서 시민운동가로 도의원으로 서원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서원과 함께 성장한 저 이광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광희가 제대로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원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입니다. 저는 청주 사람입니다. 우암동에서 태어나서 주성초등학교, 세광중학교,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검사장으로 큰 검찰청을 운영하면서 조직관리도 해보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고쳐도 보았습니다. 서원 주민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경험과 능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잠들어 있는 서원을 깨우겠습니다. 서원의 발전을 꼭 이룩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통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아픔과 슬픔을 보듬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어렵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혼돈의 정치, 운동권 정치, 내로남불 정치를 하는 야당 후보와 비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사회, 복지, 문화 등 모두 4가지 주제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먼저 3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을 다 들은 다음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하면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때 질문 시간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 사회 분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미평동에는 이 청주 교도소가 위치했습니다. 1978년 신축돼서 시설이 노후화됐고 교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 환경은 물론 청주 서남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공직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전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청주 교도소 이전을 공약한 두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먼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교도소 이전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장애로 작용해서 교도소 이전이 꼭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이 공약을 하고 추진해 왔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부지 마련이 어렵고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 설득이 대단히 힘겹습니다. 비용이 비싸고 지금 현재의 부동산 상황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에 추진하고 있던 기부대 양해 방식은 민간이 개발을 해서 그 이익으로 땅을 사고 교도소를 지어서 국가에 기부 청납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추진 방식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국비가 들어오면 민자 유치가 쉬워지고 아마 추진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지에 공공용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녹지공간이라든지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나 대구에 선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광희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김진모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이전 방식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2019년에 전국 11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실제 사업이 실행되는 곳이 몇 곳이 되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경우는 청주교도소보다 3배 정도 넓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3조 원 규모 사업인데요. 대전시가 1조 4,200여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3분의 1인 청주시의 경우는 1조 원 정도가 들고 청주시에서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김진모 후보 공약이 대체로 개발 공약인데요. 수천억 원의 건설 비용이 들고 천문학적인 운영비 적자 보전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네, 김진모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주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소로서 작용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정부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선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교도소가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 그리고 주민 여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을 잘 계산해서 신청한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교도소의 어떤 그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를 넘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대전과 청주의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형평적인 수평적인 기준 비교라고 보이고요. 청주교도소는 보통 사업을 그 교도소 자체 이전과 그 주변 토지의 개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주변 토지가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리고 주변 토지의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주의 실정에 맞는 알맞은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어떤 무리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무리한 이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해 이광희 후보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 역시 청주교도소는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개발을 민간에 맡겨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서 남는 수익금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지금 김진모 후보께서 주변 토지를 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이거하고 약간 섞여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민간 기업의 사업권을 넘겨서 재창출 효과는 전혀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서원구민의 어떤 공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민간 이익에 넘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주교도소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부수고 건물 짓는 계획만 있어요. 무엇으로 그 내부를 채울 것인지, 이전한 후에 그 용지를 어떤 것으로 쓸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교육특구의 거점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대학이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과 교류하고 청년과 아이들과 어른이 소통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생태 문화 인권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교육특구 거점지구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어른의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배울 것입니다. 단절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교육 산업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청년들이 모여들고 미래 건축과 AI 기술이 결합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진모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교도소를 이전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그것과 이광희 후보께서 생각하는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전을 한 다음에 그 부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요. 과연 이전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전 비용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특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학교하고 연결되는 교육특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을 바깥에 그냥 두고 새로운 교육 시설들을 유치하신다는 것인지, 어떻게 그 교육특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잘 안 보여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광희 후보님 1분 30초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이전하는 방식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입니다. 이미 청주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청주시와 민간이 합동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20% 정도 지분을 참여를 해서 민간에게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청주시의 지분율을 높여서 개발을 했다면 청주시의 이익은 더 많아지고 공유 공간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주교도소의 이전 방식이나 개발 방식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지 자체가 좁습니다. 그럴 때는 대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인근 지역과 함께 개발을 하는 거죠. 예컨대 지금 청주 그 서원구에는 분평 2지구와 장성 1, 2, 3, 4지구 그리고 분평, 미평 1, 2지구 개발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전체적으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함께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원구에는 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대학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나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약간 좀 소홀히 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교육특구는 교육산업의 특구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복지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은 1분 30초고 공통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때 질문 시간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14세 이하 유소년 100명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비교하는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서원구가 청주 지역 4개 행정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복지의 주요 분야인 노인 복지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자, 답변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인구도 유입되고 있는데 서원구는 인구도 떠나가고 그리고 평균 인구도 44.5세로 늘어서 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던 노인청을 신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노인의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방법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청 설치를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정책 업무는 그 11개 부처 85개 전체 사업 중에서 56개가 중복되어 있어요. 이걸 좀 한 곳으로 통합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서원구에 보건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보건소를 서원형 보건소로 다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와 병원의 한 중간 정도의 기능을 갖는 서원형 보건소를 만들어서 노인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기관으로 새롭게 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 지금 생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내 노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데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에서 지자체 예산 지원을 18%나 삭감을 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김진모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그 노인들이 앓는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라고 하겠습니다. 치매는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나 인간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본인의 어떤 삶 자체를 파괴하는 질병으로서 노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 치매 환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대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국가가 이런 부분을 돌보고 책임지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후보께서는 이런 어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방안, 시스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60%나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 노인 요양시설이 98%나 차지하는 이런 기형적인 시장에 맡겨놓은 이런 구조에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이 되고 그 서비스의 질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공립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비스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도 높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치매 말씀 잘 하셨는데 고령사회의 4대 중증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케어가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 손댄 게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치매를 비롯한 노인들의 중증 질환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당연히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 됐었던 정책에 대해서 자꾸 후퇴하는 이런 것은 이건 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고령화 사회는 닥쳐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서원구에서는 유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을 살피고 정책을 고민하는 단위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하나의 부서 수준 정도거든요. 이걸 격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노인청이 즉각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김진모 후보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김진모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노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노령 인구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복지 공약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우선 이게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공약보다는 우리 당의 공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공약을 한두 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이 아프게 되면 입원비와 간병비가 둘 다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간병비는 개인의 어떤 책임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인의 책임에 맡겨진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치매 전담 병원을 만들고 치매 전담 주치의를 운영하고 그리고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후견인이라든지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각종 후원제도나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의 하나인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서 스마트 돌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어른들에게 AI 기반 기구를 장착해서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이광희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지금 김진모 후보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가만히 보니까 입원비, 간병비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한다든가 치매 전담 병원을 세운다든가 스마트 이렇게 공약 사항에서도 좀 국가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렇게 측면에서 부분적인 고민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다른 복지 예산보다 증가율을 굉장히 낮습니다. 전직 검사 네트워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외부에 그런 자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추경이 좀 시급합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추경을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차적인 문제 말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적 의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수행하는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인력 처우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어떤 그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예산 상황은 지난 정부에서 나라빚을 600조였던 70년 동안 600조였던 나라빚을 400조를 늘려서 1000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금융 팽창이나 물가 상승의 압력 그리고 어떤 예산의 어떤 균형 예산의 어떤 붕괴를 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정부도 이 복지 예산이나 또는 교육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입하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지만은 그런 어떤 나라 전체를 책임 있게 운영한다고 하는 저희 정부의 원칙 하에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이런 부담을 안고서도 예산을 긴축했던 것입니다. 곧 예산은 확대될 것이고 그 예산이 확대되는 순간 아마 노인복지 예산이 제일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노인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어떤 복지를 돌봐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복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사회 분야입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앞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에 분평 2지구가 포함돼서 서원구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3호 2구역 등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주택 과공급, 또 조합 설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돼 있습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는 서원구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방향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서원이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떠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서원의 재개발이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서원의 어떤 새로운 어떤 주거 문화를 만들고 서원을 다시 활기 있게 만들려면 이 재개발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신속 추진 지원단을 만들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규제 완화,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복잡한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심의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정리하도록 해서 이 재개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PF 금리를 인하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을 중재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뭔가 이 재개발의 어떤 신속한 진행이 확대되는 것을 저의 주요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수곡동이나 모충동 일대를 보면 이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시재생을 투입하겠습니다. 가옥을 고치고 도시가스를 넣고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등 그곳에 사는 나이 드신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광희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지금 2023년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 주택 보급률이 113.7%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20%가 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주택이 과공급되는 상태인데 분평 2지구 9,000세대가 들어오고 그 사직모층 재개발로 17,000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금리마저 높은 상황에서 수익 창출의 목적인 민간 건설사와 금융을 어떻게 유인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PF 자금 이자율을 낮춰서 분양가를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모르겠으나 금리를 강압적으로 내릴 수는 낮추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낮춰질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검사 출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청탁이라도 하실 생각인지 어떻게 PF 이자율을 낮춰서 분양가를 낮추시겠다는지 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때의 어떤 상황 그리고 금융 상황 그리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발 사업의 어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예를 들면 심의가 어렵다 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그 규제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금리나 어떤 경기가 호전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 여당이 그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종합 추진을 위한 입법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금융기관은 굉장히 이자 소득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의 이익을 분산시켜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한 어떤 금리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미 시작돼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사실은 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 수요는 있다.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해 이광희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정 분담금 사전 실태 조사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분담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명해야 하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해서 집 한 채 갖고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서원구에서 모충동, 수곡동 등 10년이 넘은 곳들이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또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 개발 사업소와의 관계 갈등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서원구 재개발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좀 만들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성패 요인은 속도이죠. 그런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은 증가하고 지역의 거주 환경은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 주는 기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기에 청주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는데요. 여기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발을 정원도시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법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진모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역대급 부동산 실패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억제하고 공급을 축소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했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시장을 몰락시켰습니다. 주택 가격은 폭등을 했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지금 현재의 주택의 난맥상이나 재개발의 어떤 지연, 지체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정권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광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직 2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실패됐습니다. 매몰비가 수백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울 거냐 아니면 방치할 거냐에 대해서 도우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방치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을 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래도록 준비가 좀 되다 보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전에 불과 몇 년 전보다 뭐 2배가 뛰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건설업 불황입니다. 이게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까지 더해지고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떤 현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 때문에 그 피해는 집 한 채 갖고 있었던 그 우리 청주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럴 때 청주시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10년에서 15년 일정 기간 개발이 중단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등을 지원을 하면서 그 대신 지원을 받은 곳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주시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에서 전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끌고 속도도 문제고 여러 가지 그 김진모 후보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렇게 서류를 하나 만들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가 2번씩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 있고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호 법안으로 가져가려고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이것을 입법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탄핵제도가 있고 도지사, 시장, 도의원들, 지방의원들도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예외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났던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임기 중에라도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특권층을 해체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2번째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적시적인 수사와 기소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개정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더욱 엄정한 도덕적 책무가 요구되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준엄하게 책임을 좀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권층 문제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주가를 조작해도 명품백을 받아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 특권층이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박희원 구청장과 이상민 장관,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었던 기꺼이 친일파가 되시겠다는 우리 김영환 도지사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책임지지 않는 특권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특권층, 지금 검사 독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죠. 검사가 언론, 인사, 금융 정책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검사 출신 대통령의 복권을 받아서 검사 출신 당대표의 공천을 받고 이제 서원구 국회의원이 되시겠다고 하는데 저 이광희는 모든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진모 후보 앞서 들은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소환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민소환제도는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의 활동이 국민의 어떤 의사나 또는 국민의 어떤 뜻에 반할 때 직접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제도의 지방자치 의원이나 시도지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125건 중에 2명만 어떤 소환 결론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125건이나 진행했는데 그런 어떤 수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수많은 논란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2건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국론을 빈혈시키고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제도인데 과연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비용 말씀을 계속 하는데 건설을 통해서 하거나 각종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쓰는 비용은 아깝지 않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깝다고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비판과 또 견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5년 임기인데도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장들도 당연히 4년 임기인데도 불구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민소환이라는 제도 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건강해지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섭고 두렵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그로부터 특권적 혜택을 받아왔죠. 중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국민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보고 이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회의원 특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소환제도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찬성하던 거고요. 그리고 초선이 되면 대체로 많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 김진모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고 분명히 반대를 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진모 후보 보충 질문 시간 1분 더 드립니다. 검찰 독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희 후보는 당선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청주시 서원구의 국회의원 후보인 이광희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자유로운 의사 발표와 대통령 탄핵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도 검사 독재라고 호도하는 그런 취지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김진모 후보님이 아니라 김진모 전 검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현재 수사조차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 모두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명품백을 주겠다고 대통령 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을 정해 만났고 주고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서 많은 국민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들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형평에 어긋난 거죠. 검사 출신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요. 그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지금 그 추징금 5천만 원 선고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씨는 무죄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조차도 부실 그 수사라고 하고요. 검사 출신 박영수 전 특검은 200억 원의 뇌물을 받고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역시 지지부진하고요. 이런 그 불형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검사 독자지요. 네,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청주시 시민 여러분, 저는 3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주 도심철도 서원선 실설, 교도소와 체육관 이전, 그리고 명품 주거지역 완성입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체육관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주체육관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국제 경기를 하려 해도 규격에 맞지 않아서 국제 경기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관의 시설들을 외부에 부지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현도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부지를 마련해서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청주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청주의 위상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청주 국민의힘 후보 4명과 함께 완팀으로서 새로운 공약을 하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청주체육관을 옮겨서 2만 석 이상의 야구장을 신설함과 동시에 청주를 연고로 하는 지역 야구단을,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화 이글스가 청주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1년에 대여섯 번 하는데 연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화 이글스의 전용 파크가 완성되면 이제 청주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주 여러분들의 스포츠의 열기, 야구에 대한 사랑을 제가 보살피고 그 뜻을 받들어서 청주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단의 어떤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좀 읽겠습니다. 청주의 신생 프로야구단을 반드시 유치하여 시민 여러분의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야구 산업을 통해 청주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뉴욕 양키즈와 뉴욕 매치의 지하철 시리즈가 이곳 청주와 대전 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광희 후보 1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모 그 후보님 공보물을 좀 살펴보면 그 거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청주 도심철도 서원선 신설입니다. 사창사거리에서 용암역을 거쳐서 동남역까지 간다는 것인데 약 7.8km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서원선이 도시철도입니까? 광역철도입니까? 국가철도입니까? 공보물에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두 가지가 다 병용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광역철도는 대전권에 연계되어야 하는데 사창사거리에서부터 가니까 이거는 광역철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도시철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의 경우는 건설 비용이 청주시에서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서원선을 7.8km 정도 연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키로당 1,000억 정도가 들거든요. 서원선의 경우는 만들면 8,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차량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차량 구입, 그런데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이게 도심 광역철도냐 아니면 뭐 지방철도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광역철도의 지선이므로 광역철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충분히 국비의 투입이 가능하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당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온다는 얘기는 곧 이어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결국은 수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 권역에 수도가 오고 바야흐로 충청의 수도권 시대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변화가 획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공항을 보겠습니다. 세계의 유수의 정치인들과 재계의 거물들이 청주공항으로 올 겁니다. 청주공항이 아마 민간활주로가 만들어지고 그 민간활주로는 굉장히 큰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청주의 예산이나 청주의 국회의원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종과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그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수도와 수도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철도가 국비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어떤 상황 하에서 지선, 서원선 지선은 그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광희 후보 보충 질문 시간 1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검사만 해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것은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철도법에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철도를 만들 때는 사업 주체가 시도지사가 됩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도시철도법 제25조 2항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서원선의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예산을 전부 청주시나 충북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국비로만 만들겠다고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이거 국비로 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서원선의 경우 연장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차량이 28량에 6개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연간 적자가 155억 원 정도가 납니다. 청주시가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요. 왜 서원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원구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하려면 현재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투자하는 게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하십니까? 네, 김진모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도권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부내륙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중부지역,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가 오게 되면 이 법이 명칭이 아마 바뀔 겁니다. 수도권 지원 특별법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광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법, 도시철도법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수도의 위상이나 국가 수도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적용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왜 그러면 지하철 철도냐? 이렇습니다. 이 청주가 차량이 50만 대에 가량 전후됩니다. 1인 1.8인당 자동차가 한 대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2점 몇 명당 한 대인데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교통,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이동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것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면 버스의 노선도 개혁해야 되지만은 지하철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이 절묘하게 돌아가면 여러분들 승용차 시대가 종결되고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약 검증 토론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책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이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는 답변의 시간은 1분 30초 이내고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배려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주어진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부터 토론을 주도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로 하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정확한 논거를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고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네이밍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부자 감세가 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것은 부자의 어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년 전에 법이 두 개가 개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법인세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부동산법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부세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의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합니까? 조세법률주의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민주당의 주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부자 감사에 동의해 놓고 한편으로는 부자 감사를 이유로 우리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이광희 후보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을 전 정권 책임이다, 또 야당 책임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기막힌 논리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일단 뭐 박수도 막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자 감세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세수 부족이에요. 세수 부족이 수십조씩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왜 현 정부가 지지 않고 자꾸 이전 정부와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십니까? 지금 이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고요. 지금 국정 파탄의 그 원인은 경제가 굉장히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경제에 돈을 투여해야 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예산을 18%를 그 삭감을 해가지고 지방자치에 돌아오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삭감이 됐을 때 복지 예산부터 줄이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예산입니다. 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전 정권 책임과 야당 책임으로 지는지 저는 오히려 의아합니다. 이 기막힌 논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광희 후보님이 질문에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자 감세 자체, 세금 인하 자체를 저희 정부가 근데 반대하거나 그러는 뜻이 아니고, 저희 정부는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세금을 줄여줘서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법이나 종합부동세법 같은 그런 법률의 개정에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법 개정은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 감세는 민주당, 우리 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동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낮추는 건 법을 바꾸는 겁니다. 180석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적어도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뭔가 국민을 상대로 호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제 경기가 어려운 것은 정확히 원인을 따져보면 지난 정부, 정확히 말해서는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최근 2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4.3% 올랐어요. 미국은 5.2% 올랐습니다. 영국은 7.5% 올랐습니다. OECD는 8.2% 올랐습니다. 8.1%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높다. 그러므로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긴축해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그런 공통적인 현상 또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현상을 우리 이광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이 왜 오르는지 김준모 후보가 본질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다 흑자로 돌아섰고요. 성장 기조로 다 돌아섰고 우리나라만 적자에 그
저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일본의 25년 만에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또 물가가 왜 특히 생필품 값 중에서 농산물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밭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우스를 짓죠.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값이 유류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류값 엄청 올렸잖아요. 당연히 농산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팥값 올라가고 농산물값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물가를 잠깐만요. 이끌고 이 있는 이런 제가 정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배파와 사과 문제, 이거는 사실은 수급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기후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이런 어떤 작물의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도 대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거 빨리 문제가 생긴 적이 말씀을 드릴게요. 있었습니다. 사과가 재배 여러분 면적 그런 줄은 거는요, 어떤 과수원 일시적인 상권, 수급 현상을 같은 가지고 경우는 과수원 상권 정권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문제가 돼서 이미 비논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논리에 필요했습니다. 비하기 정부가 심하다 이런 대비하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않았던 네. 거죠. 6분 30초의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 분 열띤 토론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일단 저는 공직 후보자는 검증을 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후보 공보물에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으셨습니다. 맞죠? 말씀하십시오. 아니, 공보물에 맞으시죠? 있는 얘기가 허위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공보에 보면 범죄에 대한 소명을 전 정권에서 이른바 적폐몰이의 결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복권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검사 출신이시고 부인은 판사 출신인데 대법원까지 갔던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대법원의 판결과 대법관을 적폐몰이의 한 카르텔로 보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검사를 하면서 부당한 권력과 횡포에 맞서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공직자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광희 후보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질문은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개혁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대한민국의 않으시니까 발전에 바로 다시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김진모 후보님을 공천에 수사하고 탈락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진모 후보님을 수사하고 저는- 기소한 게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당시 한동훈 3차장이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가 죄가 없는 김진모 당시 검사를 적폐몰이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김진모 후보 소명을 보면 죄가 없는데 전 정부 탄압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읽히는 그런 공보물을 발표했는데 죄가 없습니까? 저는 억울하십니까? 2010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네. 그 당시에 제 비서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 업무상 푼도 쓴 적이 없고 예.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또는 제 책임을 회피한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청와대의 어떤 업무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전체가 적폐 수사로 몰리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어떤 형사처벌에 어떤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지금 개인에게 김진모 개인의 비리가 아닌데 김진모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이렇듯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언뜻 제가 보기에는 이 운동권 화법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본인은 항상 선한 사람이고 본인은 항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상대방의 어떤 일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해대는 이광희 후보의 운동권적 어떤 그런 화법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동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는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양민들을 학살한 학살자들에 맞서는 것이 운동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것이 운동권의 이름이고요. 현재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야 되는 게 운동권의 이름이라면 제가 기꺼이 운동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두 가지의 세력이 양대축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한쪽에 대해서 운동권이라고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함부로 재단을 하면서 한쪽을 무시하는 철학적 빈곤, 역사의식의 빈곤을 가진 후보자가 과연 그 공직 후보자가 돼서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검사 출신이면서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고위공직자가 다시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공직하지 않는 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래서 범죄 경력자의 선출직 공직자 공천이 배제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모 후보께서는 용케도 공천을, 그것도 단서 공천을 받았어요. 시민 입장에서 이게 도덕적 눈높이에 맞고 현 정권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는 결정이었는지, 만약에 김진모 후보께서 검사 출신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 아니었더라도 김진모는 공천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직자로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직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과 상하 관계에서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특히 저의 어떤 부하 직원들과 인간적인 교감을 해온 나름 조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공천을 준 것이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과의 인연으로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있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좋은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직 검사였다는 거 이미 7년, 8년 전의 일입니다. 이광희 후보가 왜 자꾸 저를 검사로 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고향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려고 돌아온 네. 청주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 김진모를 말씀을 좀 잘 드릴게요. 보시고 여기 계신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고되고 그런 96만 원 어떤 접대받은 검사는 현재의 해고가 모습을 취소돼서 보고 업무에 판단해 복귀를 주시면 합니다. 대단히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후보자 자유토론 이어가 봤고요. 자, 이번 순서는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문화 분야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 후보님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구는 4개 구 중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사직동에 야구장, 축구장 등이 있으나 건축한 지 오래돼서 많이 낙후돼 있는데요. 청주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자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상당구는 12곳, 흥덕구는 7곳, 청운구는 10곳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18만 명이 거주하는 서원구에는 제대로 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나 체육공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만 하고 서원구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죠. 현재 산남동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체육센터가 설계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서원구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직동에 이랬던 이유는 사직동에 청주체육관 종합운동장 야구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서원구에 이런 게 없었는데요. 이건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지 서원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이면에 종합생활체육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이 서원구가 침체됐습니다. 낙후됐습니다. 당연히 운동시설 부분도
4개 구 중에 제일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 국회의원의 책임은 없을까요? 민주당 출신 도의원의 책임은 없을까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부분을 싹 바꾸겠습니다. 당연히 저하고 이광희 후보님하고 이제 의견 일치를 보는 게 딱 처음 나타났습니다. 저도 남이면에 1만 평 부지의 생활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룡산이나 두맹이나 이 그 생태길을 대폭 개선해서 온가족 시민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산림청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200억 정도 예산이 투입 가능한데요. 잘 공모해서 가족 친화적인 아주 그 가족들이 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 발언을 하시고 또 유권자들께 드릴 당부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 맺은 말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서원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2가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의 허구성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영악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국민의힘 정부에 떠넘기는 발목 잡기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돈을 풀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율 배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판 과정에서 벌어질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설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심판론은 15년 전에 뭔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광우병 선동이었습니다.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이 걸려서 온 국민이 다 위험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육사 쇠고기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습니까?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비교해 주십시오. 다양한 경력과 역량 그리고 다양성을 갖춘 국민의힘 후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 맺은 말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서울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소수의 특권층만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해도 명품백을 받아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검사 출신들이 국회 권력까지 넘보고 특권을 가지려 합니다.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검사 출신 대통령의 복권을 받아 검사 출신 당대표의 공천을 받고 이제 서원구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김건희 씨를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정치검사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는 선거입니다. 2017년 온 국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촛불을 들고 힘겹게 싸웠습니다. 2024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가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자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시민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무도한 정권과 맞서 싸우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광희가 시민들을 대신해 시민의 편에서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약속 꼭 지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고 또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4월 10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요. 4월 5일과 6일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